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밤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몰락의 파도는 지금 50대, 60대의 퇴직금을 덮치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퇴직금 2억을 걸고 빚 3천만 원을 떠안는 창업지옥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저는 올해 66세, 30년 넘게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한 사람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퇴직 후 호프집과 치킨집 창업 정보를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지옥의 문을 닫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의외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송년회. 90년대 대한민국 밤문화는 이미 완전히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들의 품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올해 송년회는 어떠십니까? 예전처럼 고깃집에서 시작해서 호프집 거쳐 노래방까지 가십니까? 아니면 점심에 1차로 끝내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저녁 오랜만에 종각에 다녀왔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제게도 청춘의 거리였죠. 자정 가까이 되면 도로까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습니다. 따부리요, 따따부리요. 그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네온 사이는 여전히 반짝이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빈 테이블, 한산한 거리. 목요일 밤인데도 말입니다. 90년대 송년회를 기억하십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 1차 고깃집에서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사이다, 사랑을 이 술잔에 담아, 오바마, 오빠가 바래다 줄게 쭉 마셔. 건배사가 터져 나오고, 2차 호프집에서 폭탄주가 돌고, 3차 노래방에서 부장님의 마이웨이로 마무리하던 그 시절. 강남, 여의도, 을지로, 회사 앞 번화가, 어디든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었고, 거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 시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지금 50대, 60대가 이 유흥의 몰락 속에서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퇴직금 2억을 걸고 호프집을 차린 지인은 2년 만에 빚 3천만 원을 떠안고 폐업했습니다.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수많은 은퇴자들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다녔습니다. 통계를 뒤지고 업주들을 만나고 젊은 세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밤문화가 사라진 5가지 구조적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지옥에서 벗어날 6가지 생존 전략. 특히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할 창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끝까지 꼭 확인하십시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밤문화가 사라진 5가지 구조적 이유. 첫 번째 이유, 회식 문화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 MZ세대, 이들에게 저녁 회식 강요는 폭력입니다. 꼰대 문화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 30대 직장인 10명 중 무려 7명이 회식이 스트레스라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저녁보다 점심 회식을 원한다고 했죠. 술 없이 밥만 먹고 헤어지자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회식 참여율이 단 1년 사이에 무려 42%나 급락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이후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은 35%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중견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입사 3년차 직원이 송년회 날짜에 개인 일정이 있어 못 간다고 했습니다. 차장급 직원이 그 사원을 불러 꾸중을 했죠. 회식인데 왜 안 오느냐? 그런데
젊은 직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리 잡힌 일정 때문에 못 간다는 건데 그걸로 야단을 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세대 단절입니다. 한 50대 은행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회식하자고 말하기가 무섭다. 자식뻘 직원들이 회식을 꼰대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반면 젊은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식에 한 달에 한 번? 너무 힘들다. 1년에 한 번으로 줄이면 안 되나? 젊은 세대는 퇴근 후를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씁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인식이 더 퍼졌죠. 서울 종로구에서 10년 넘게 노래방을 운영했다는 67세 사장님. 요즘 폐업을 고민 중이랍니다. 최근엔 미투 열풍을 인식한 탓인지 더 피하는 느낌이다. 업계에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노래방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식 후 뒤풀이를 주도하던 직장 상사들조차 조기 귀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손님이 더 줄었다. 결과가 뭡니까? 작년 한 해 서울에서만 호프집 1,300곳 이상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노래방은 더 심각합니다. 10년 전 전국 2만 8천 개에 달하던 노래방이 지금은 1만 5천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회식이라는 강력한 강제성이 사라지니 밤거리를 배회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무섭게 치솟은 물가와 대출 부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밖에서 맥주 한 잔 드셔보셨습니까? 생맥주 한 잔에 7,000원입니다. 소주 한 병에 6,000원 하는 시대입니다. 안주 하나 가격이 3만 원, 5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지난달에 친구들과 호프집에 갔습니다. 3명이서 생맥주 몇 잔하고 안주 2개 시켰는데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돈 10만 원이 넘더군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니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유흥비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는 20%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쌀이나 휴지는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삽니다. 하지만 술과 노래방은 즉시 끊어버릴 수 있는 사치제입니다. 2024년 외식업 전체가 5% 줄어들 때 유흥업은 무려 9% 이상 폭락했습니다. 유흥비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삭감되는 항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친구 만나면 야, 지갑 집어넣어. 내가 낼게 하며 호기롭게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근히 눈치가 보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한 번 나가면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니 부담이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더 합니다. 술값 있으면 차라리 주식을 사거나 저축을 하겠다며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집니다. 7,000원짜리 맥주 한 잔, 그 돈으로 주식 한 주 더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핵폭탄인 가계부채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대출이자 부담이 폭발한 겁니다. 매달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가게가 유흥비를 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흥비는 더 이상 스트레스 해소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주는 낭비가 됐습니다. 2024년 하반기 통계가 충격적입니다. 유흥업 방문 빈도가 무려 45%나 급감했습니다. 한두 번 덜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끊어버린 사람들이 대거 늘었다는 뜻입니다. 주류 회사 실적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하이트 진로의 소주 부문 영업이익은 15% 급감했습니다. 롯데칠성 주류 부문 매출도 7% 이상 줄었죠.
소주는 불황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렸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비싼 양주 대신 소주를 찾는다는 통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소주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주 한 병이 6,000원인 시대입니다. 술이 가성비 안주가 아니라 사치품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코로나입니다. 2020년 2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밤은 얼어붙었습니다. 술집과 노래방은 밤 9시 폐점이 강제됐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었죠. 금방 끝날 거야. 업주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2년 반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가게가 무너졌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에서 무려 8만 개 이상의 유흥업소가 폐업했습니다. 한 호프집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남에서 15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하루 매출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하루 매출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떨어졌답니다. 임대료만 월 60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버텼습니다. 1년, 2년 빚이 쌓여갔습니다. 2022년 여름 결국 폐업했습니다. 남은 빚이 5천만 원이었답니다. 폐업한 사업주들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평균 부채 6,300만 원 이상, 평균 연체액 673만 원을 안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중 60%는 다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2023년 봄,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거리두기도 해제됐죠. 업주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처음 몇 달은 반짝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보복 소비라는 말도 나왔죠.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배달 음식 시키고 혼자 시간 보내는 것에 익숙해진 겁니다. 야간 외출 습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2023년부터 야간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2019년 대비 2024년 야간 유동 인구가 무려 30% 이상 줄었습니다. 유흥업소 방문 빈도는 절반으로 감소했죠. 코로나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수요 자체를 영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라이프 스타일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우리 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습니다. 개인보다는 조직, 나보다는 우리가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뭉치면 피곤하고 혼자가 편하다는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벌써 1,000만 세대에 육박합니다. 전체 가구의 35% 이상입니다. 2030년이면 40%에 육박하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밖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서너 캔 사서 집에서 조용히 넷플릭스 보면서 홈술을 즐깁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개인화되고 특별한 경험입니다. 보드게임 카페, 방탈출, 캠핑, 페스티벌, 콘서트,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친구들에게 자랑할 스토리. 이게 중요합니다. 반면 호프집과 노래방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공간, 똑같은 메뉴, 똑같은 경험만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가치가 없는 겁니다. 10년 전 인테리어, 낡은 메뉴판, 변함없는 서비스 방식. 술을 마시더라도 선택이 다릅니다. 시끄러운 호프집 대신 조용한 와인이나 위스키바, 대형 술집이나 체인점 대신
콘셉이 뚜렷한 소규모 술집. 소주잔 돌리기 대신 감성적인 칵테일이나 하이볼. 여럿이 모여 소주잔을 돌리는 문화는 이제 90년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지역 상권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죠. 전남 목포, 전북 군산, 경북 포항 같은 중소도시의 유흥 상권은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도시에서 술집과 노래방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안동과 같은 지방 도심은 밤 8시만 되면 유령 도시처럼 변합니다. 50대 이상만 남은 지역에서 유흥업의 고객층은 물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서울과 수도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홍대, 강남, 이태원 같은 핵심 상권조차 공실이 증가합니다. 사람은 많지만 천정부지 임대료를 감당할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서울은 임대료 때문에 망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식 강제성의 붕괴, 물가 폭등과 대출 부담, 코로나 후유증, 개인화된 라이프 스타일, 인구 구조 변화. 이 5가지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일시적 불경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 자체가 뒤바뀌는 근본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렇게 길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변화가 우리 50대, 60대에게 특히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퇴직하면 호프집 하나 차리면 되지. 노래방은 현금 장사라며 쏠쏠하다더라. 치킨집은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에서 다 알려주잖아. 이런 생각으로 퇴직금을 들고 창업 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씨, 58세 중소기업을 퇴직했습니다. 30년 다닌 회사였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출 8천만 원을 합쳐 총 2억 원으로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외곽 신도시의 번화가였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근처에 오피스 빌딩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었죠. 여기면 되겠다 싶었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상권이면 월 매출 3천만 원은 나옵니다. 순이익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어씨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개업 첫 달 매출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의 절반이었죠.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어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개월째, 3개월째도 비슷했습니다. 매출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왜 손님이 안 오는 걸까? 어씨는 고민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주변에 돌렸습니다. SNS 광고비로 매달 50만 원씩 썼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문제는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처 오피스 빌딩 직장인들은 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점심에 1차로 끝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에서 술을 사갔습니다. 호프집에서 생맥주 한 잔에 7,000원인데 편의점에서는 4캔에 만 원도 안 됐으니까요. 1년차 적자였습니다. 어씨는 대출을 더 받아 운영비를 충당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자리를 잡을 거야. 2년차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씨는 메뉴를 바꿔봤습니다. 가격을 낮춰봤습니다. 이벤트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2년 6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정산을 해보니 남은 건 빚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대출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갚았지만 새로 생긴 빚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더 생긴 겁니다. 60세가 된 어씨는 이제 다시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60세에 취직할 곳은 없습니다. 경비나 택시 운전 같은 일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씨는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장사는 열심히 했는데, 음식 맛도 나쁘지 않았는데, 호프집뿐만 아니라 치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부분 치킨을 배달 앱으로 주문합니다. 직접 가게에 와서 사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배달 앱 수수료가 15%에서 20%입니다. 한 마리에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수수료로 3,000원에서 4,000원이 나가죠. 게다가 주변에 치킨집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이 7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신생 브랜드까지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평균 부채가 무려 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폐업한 사업주들은 평균 6,300만 원 이상의 빚을 안고 거리로 나옵니다. 이들 대부분이 50대, 60대입니다. 다시 취직할 곳도 없고 재기할 자본도 없습니다. 빚만 남은 채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가 만든 구조적 비극입니다. 우리는 목 좋은 곳에 가게만 차리면 된다.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는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자랐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상식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그 시절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룰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던 그 경험이 이제는 독입니다. 왕년의 경험은 독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여전히 옛날 성공 사례를 들이밉니다. 이 상권에서 성공한 점주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5년 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 세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밤문화가 사라진 대한민국, 지옥으로 몰리는 5, 60대 6가지 생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옛날엔 목 좋은 곳에 호프집 차리면 대박 났어. 노래방은 현금 장사라며 쏠쏠하지. 프랜차이즈는 본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아. 이 말들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됐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둘째, 밤이 아닌 낮을 겨냥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술 파는 장사는 이제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야간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임대료 부담은 더 커지고 손님은 줄어듭니다. 차라리 낮에 장사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브런치, 점심 특화, 낮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차라리 젊은 층보다 낮 시간을 즐기는 5, 60대 은퇴자들, 우리 동년배들을 겨냥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가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 7시, 8시에 문을 닫아도 되는 장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단체가 아닌 개인을 겨냥해야 합니다. 여럿이 모여야만 장사가 되는 구조는 이제 위험합니다. 회식 수요는 사라졌습니다. 단체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개인화된 서비스를 고민해야 합니다.
1인분 메뉴, 혼자 오기 편한 분위기, 개인 맞춤 서비스 같은 것들이죠. 넷째, 몸을 심하게 갈아넣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60대, 70대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땀 흘리는 일,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일. 우리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두뇌를 쓰는 일, 경험을 활용하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30년, 40년의 직장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섯째,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금 전부를 한 번에 걸지 마세요. 절반만, 아니 3분의 1만 투자하세요. 실패해도 재기할 여력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흐름에 맞서지 말고 적응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회식을 싫어한다고 혀를 차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지, 왜 가성비를 따지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업종을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요. 지금 잘 되는 업종이 3년 후에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떤 구조를 피해야 하고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밤 장사는 피하고 낮 장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체 고객을 기대하지 말고 개인 고객을 생각해야 합니다. 높은 초기 투자가 필요한 업종은 피하고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몸을 갈아 넣는 일은 피하고 경험과 지혜를 파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밤거리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씁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친구들과 어깨동무하고 밤새 노래 부르던 그 시절 말입니다. 부장님의 마이 웨이를 들으면서 탬버린을 흔들던 그때, 3차까지 가서 새벽 1, 2시에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던 그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항상 어둠이 깊어지면 새로운 새벽이 오는 법이죠. 비록 과거에 흥청망청하던 밤 문화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시간, 나만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 건강을 챙기는 시간.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회식하느라 가족들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크는지도 몰랐죠.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 2시.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아내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녁 6시, 7시면 집에 돌아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내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식들,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우리는 화려한 밤거리를 잃었지만 대신 우리 가족의 저녁을 되찾았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사나흘씩 술을 마셨습니다. 간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죠.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서 가볍게 한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취미 생활도 생겼습니다. 등산, 낚시, 사진, 서예.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즐깁니다. 밤 문화가 사라진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퇴직금을 걸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믿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목 좋은 곳에 가게만 차리면 된다. 프랜차이즈는 안전하다. 이런 말들을 믿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를 이해하고 방향을 바꾸고 유연하게 적응하면 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20년, 30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빚더미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배워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혹시 치킨집, 호프집 등 가게 장사를 생각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당신의 솔직한 심정과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이 채널을 찾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2월입니다. 송년회 시즌입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죠. 어쩌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가족들과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품격 있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